저는 파주 문산에서 반영구 샵을 하고 있는 최란이라고 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자영업 노하우를 챙길 수 있습니다. SMP는 머리, 오늘 하실 건데요. 특히 이제 이런 상처, 수술 자국, 이런 상처를 좀 가려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머리숱이 많이 없으신 분들, 요즘 젊으신 분들이 오히려 탈모가 많으세요. 그런 탈모를 작은 점을, 미세한 점을 찍어서 우리 머리카락 단면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입니다. 아무래도 머리를 심는 거는, 아빠 미안해, 저희 아빠가 머리 심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요. 되게 비싸고 뭐 몇천 모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모당 이렇게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가닥당, 그래서 엄청 비싸고, 저희 아빠만 해도 헤어라인만 심으셨는데 1,500만 원 들으셨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SMP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인들이 보셨을 때 가격이 좀 비싸 보일지언정 심는 것보다 훨씬 싸죠. 만약에 헤어라인만 하신다 하면은 100만 원 안에서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그냥 이 업계에서 그냥 하는 말은 보통 5년까지는 선명하게 가시고, 그 이유는 이제 조금씩 흐려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가네요. 그러니까 그 돈 주고 한 5년, 적어도 3년 정도 간다고 하면 그래도 저는 이득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게 타투가 통증이 좀 통증 있죠. 통증 있고, 근데 참으실 만한 통증이라서 마취를 하지 않아요. 우리 두피가 여기 헤어라인 쪽하고 여기랑 눌러만 봐도 알거든요. 말랑말랑해요, 여기는. 근데 이쪽은 거의 뼈와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몸에 하는 타투도 뼈와 가까운 쪽은 아파요. 그래서 여기도 헤어라인 쪽은 이쪽보다는 통증이 조금 더 있어요. 그리고 이쪽 헤어라인에 신경이 좀 많이 모여 있어서 아무래도 좀 예민하기도 하고, 피부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점 표현도 다르게 해요. 앞에는 좀 더 옅게, 작게 하고, 여기는 진하고 좀 더 깊게 해야지 좀 색소가 보관이 되니까. 이쪽도 비어 보이긴 하네. 라인은 여기까지만 뺄 거예요. 더 빼면, 여기까지 빼버리면 너무 이마가 좁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대칭을 봤을 때 여기까지가 제일 적당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남겨놓는 게 더 자연스러우니까요. 여기까지 들어갈게요. 헤어라인 넣어주실게요. 저희 아버지가 미용사시거든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제 자기 따라서 미용을 해라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뭔가 늦은 느낌이었거든요. 미용이 굉장히 경력이 많이 쌓여야 돼요. 특히 머리 쪽은. 보통 머리 하면은 뭐 스텝이라고 해서 밑에서 몇 년씩 일하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 머리는 안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SMP나 반영구는 어때? 라고 추천을 주셨어요. 좋은데? 괜찮은데? 하고 발품을 팔아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동네 장사 하려면 적어도 5년은 있어야 된다, 한 자리에.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지금 계속 있는 것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아빠가 일단은 미용으로 해서 다 샀으니까. 차, 집, 상가 다 샀으니까 그거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 이미 제 눈으로 보고 느꼈으니까 아빠가 한 거를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저는 아빠처럼 돈을 못 모으겠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맡겼습니다. 일단은 자격증을 따시면 좋긴 해요. 메이크업이나 피부나.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문신이 합법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국가 시험이 나올 거예요. 그때 시험을 보시고 진짜 문신사로 나오거든요. 문신사가 되거든요, 그 시험에 합격하면. 물론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그게 낫죠. 한 1년 정도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시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정식으로 나오면 그걸 따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그게 아니고 빨리 차려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피부나 이제 메이크업 따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처음에는 SMP를 처음 배운 게 아니라 반영구를 처음 배웠어가지고 반영구 메이크업을 먼저 배웠어서, 그때는 일단은 공무판 연습을 엄청 한 다음에 모델을 구합니다. 무료 모델을 구해요. 무료 모델을 구하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하고 같이 해요. 원장님이 보는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델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보통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반영구 하시는 분들. 근데 요즘에는 모델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돈을 주고 모델을 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장을 여기에 일부러 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주지가 이쪽이라서 그냥 거주지 가까운 데 하신 거예요? 처음에 했을 때는 저는 원래 서울에다가 하려고 했어요. 서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남편이 여기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추천을 해줬어요. 여기 파주 문산이란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차려보는 건 어때? 그러니까 서울에서 괜히 경쟁하지 말고 광고도 많고 막 이렇잖아요. 한 동네에 저는 몇백 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동에. 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서울 땅덩어리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여기 와서 겨냥을 한번 해봐라. 여기 반영구 집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와서 이제 좀 미리 봤죠. 근데 진짜 없는 거예요. 한 2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상권 분석을 처음에 했죠. 문산에 와서 와 여기다 반영구 집 차리면 될까? 약간 저는 처음에 좀 서울에 사셨던 분들이 여기 처음 오면 완전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진짜 놀랐어요. 여기에 뭐가 있기는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족 구성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도 되게 많아요. 그걸 본 거죠. 아, 아파트 단지 많다, 좋다, 여기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게 된 겁니다. 이 자리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샵을 바로 차리기에는 저한테 리스크가 클 것 같아서 샵인샵을 들어갔거든요. 피부 하시는 원장님한테. 근데 그렇게 하고 1년 반 정도 했는데 원장님이 갑자기 다른 걸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가게를 구하고 있는데 뭐 야당으로 해야 되나 어쩌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옮겨야 되나 했는데 고객님들이 다들 단골 고객님들이 멀리 가지 말라고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올 때마다 옮기는 거 아니까. 그래서 아 그럼 문산 안에서 보자 이러고서 봤는데 여기 딱 하나가 나와 있었어요. 문산에서 월세도 싸기도 했고. 그래서 어차피 예약제니까. 솔직히 저는 위치는 이런 뷰티 업종 물론 미용실은 다르지만 미용실도 물론 똑같다. 예약제면은 위치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대략적인 뭐 평균 창업 비용이 좀 2,500 정도? 다 합쳐서 별로 생각보다 안 들죠. 근데 이게 시골에서 하는 것도 나름 장점이 있는 거예요. 고정 수요가 계속 있고. 맞아요. 네. 생각보다 여기서 뭐 얼마나 손님이 오겠어 이러는데 항상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눈썹 다시 하는 기간이 1년, 적어도 1년, 늦으면 3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오겠어 이러는데 신규는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작은 도시가 오히려 더 공략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에 없는 게 있을 때 그게 크죠. 없는 게 갑자기 들어왔을 때. 여기에 샐러디가 없었는데 들어왔을 때 저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프랜차이즈 큰 뭐 스타벅스도 들어온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스타벅스 들어왔을 때 아줌마들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없는 게 들어왔을 때. 그럼 이건 약간 개인 광고보다는 약간 지인 소개로 타고 오는 게 좀 더 많은. 네, 저는 마케팅을 솔직히 말하면 인스타 말고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다 대부분 소개로 오시고요. 다 소개해요, 전부 다. 제가 마케팅 처음에 좀 뭐 세미나 같은 것도 가보고 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한 명당 다른 고객님을 끌고 올 수 있는 그 명수가 1000명이래요. 그래서 그 한 분을 그냥 되게 진심으로 대하면서 해드리면 알아서 소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결과물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쁘면 알아서 너 눈썹 어디서 했어? 이렇게 해요. 한 분 한 분 고객님을 진심으로 대하면 고객님도 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좀 완벽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좀 그런 성격이기도 하고, 제가 고객님한테 고객님 지금도 좋은데 제가 조금만 더 예쁘게 채워드릴게요 라고 하면 고객님 대부분 다 싫다고 안 하세요. 좋아하시지 오히려. 그런 식으로 좀 진심으로 잘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잘 비치면 어떤 업종이든 소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업계 분들도 좀 소통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네. 그럼요. 저희 단톡방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하시는 원장님들 들어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보도 많이 얻고 서로 아는 정보, 모르는 정보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도 해주기도 하고 그런 방이 있어요. 소통하는 카톡방. 4, 5년 지나면 좀 자리 잡았다고들 네, 하시던데. 맞아요. 어렵거나 힘든 시기가 있었나요? 있었죠. 코로나. 지금 요즘 소상공인 사장님들 다 힘드실 거예요. 코로나 때도 힘들고 아마 작년부터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돈을 잘 안 쓰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꾸미는 거에 돈을 아끼시게 되는 거죠. 먹는 거는 먹지만, 그리고 먹는 것도 배달은 잘 안 시켜 드시고 집에서 그냥 해 드시거나 약간 이래서 주위 사장님들도 좀 장사가 안 돼서 닫으신 분들도 몇 번 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하실 분들은 하세요. 이게 정말 웃긴 게 한번 자리를 잡아 놓으면 꾸준히 그냥 소개로 들어오시고 왜 이렇게 예약이 안 잡히지? 근데 그거는 진짜 잘 될 때도 똑같아요. 한 달 엄청 만약에 한 7, 800 나왔어요. 근데 다음 달에 예약이 그 전 달보다 적으면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해요. 근데 코로나 때는 더 적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자영업자들 다 똑같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평소보다 없으면 그냥 불안해요. 그냥 계속 불안해. 안 돼, 장사 안 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 왜 예약 안 들어오지? 이랬는데 결국엔 다 들어와요. 내가 걱정을 너무 많이 했다. 이거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드는 작업인데 네. 하루 최대 매출은 똑같겠네요. 항상 똑같지는 않죠. 항상 똑같지는 않은데 제가 정해놓은 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큰 작업이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뒤에를 안 잡아요. 왜냐면 뒷분이 힘들어요. 내가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 여기야 3시간 쏟아놓으면 뒤에 하시는 분을 제가 평소대로 못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썹을 만약에 하더라도 헤어스트로 이렇게 긴 작업을 한다 그러면 3명 이상 안 받고요. 그다음에 리터치는 이미 해 있는 걸 하는 거라서 상관은 없고 그렇게 해서 총 5명을 넘기진 않아요. 하루에. 그 단가가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셨는데 올릴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건 있어요. 제가 기술을 배워서 온 거는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비싸지니까 그걸 따로 메뉴를 두고요. 기존 메뉴는 없애지 않아요. 고르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술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메뉴를 따로 두고 기존 메뉴를 그러니까 뭐 가격을 너무 올린다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눈썹을 다른 원장님들은 싸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장점이 무조건 싼데 찾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한테 전화 오셔서 저기 옆집 어디 미용실에 9만 원이라는 거예요. 8만 원인가 9만 원이래요. 그래서 고객님 죄송한데 저희는 그런 가격이 나오지 못한다. 정말 싼 데 원하시면 그쪽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끊어요. 근데 그 분도 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고 싶으니까 전화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정찰가를 깎아드리는 거 없고 제가 또 할인을 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 노하우라면 노하우인데 이벤트를 많이 하게 되면 그 낮은 가격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원가격으로. 그래서 저는 이벤트를 많이 하진 않아요. 정말 뭐 신년 이벤트 아니면 연말 이벤트 이 정도? 네. 초창기 때는 이벤트를 해야지 제가 어디 있는지 알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문산마 이벤트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맘카페 이벤트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 5만 원 싸게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때 좀 당황스러웠을 때가 있어서 그때 이후로 제가 이벤트를 엄청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잘해드려야지라는 생각으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밖에 보니까 좀 엄청난 상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상이요? 네, 맞아요. 대부분 다 반영구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는 이제 아주 초보잖아요. 반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반영구 어린이 해가지고 반린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대회 나갔을 때 탔던 상도 있고요. 그리고 경력이 쌓이면서 대부분 심사 본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심사를 본다거나 국내에 있는 미용 대회에서 심사 보는 거. 저기도 보면 홍콩에 가서 받은 게 있어요. 대회에서 주어진 그 디자인은 공통인가요? 분야가 딱 나눠져 있어요. 눈썹 분야, 입술 분야, 뭐 아이라인, 아니면 전체 다, 아니면 아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제 마네킹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꾸미는 거.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를 뽑아서 대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딱 같은 디자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신만의 어떤 크리에이티한. 네, 맞아요. 선생님께서 심사위원으로 계실 때 네. 어떤 점을 중점으로 보시는지? 저는 일단은 할 때의 자세랑 위생,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정리하는 거, 그거 위주로 봤고요. 결과물도 물론 보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서 그거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점수 그 기준에서. 물론 다들 뭐 자세가 틀리실 수는 있겠지만 그냥 하나를 하더라도 좀
차분하게 잘 하시는지 이런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중에 결과물은 블라인드예요. 누가 한지 몰라야 되니까요. 예. 그냥 작품성만 보니까. 경력 있으신 분들도 지금 대회 많이 나가시거든요. 커리어 쌓으시려고. 왜냐면 대상을 받거나 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면 좋잖아요. 이렇게 샵에다가 걸어놓고 하면 고객님들 다 보시거든요. 다 보시고 다 읽어보세요. 안 보실 것 같죠? 근데 다 보세요. 다 보시고 여기서도 앉아 계시면서 저걸 다 보세요. 안 보실 것 같아도 고객님은 경력하고 커리어를 보시기 때문에 물론 대회 나가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심사위원이 고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 심사를 볼 정도로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회를 직접 나가는 것보다는 심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떨리기도 하고 대회는 떨리잖아. 활동도 약간 힙한 그런 활동 많이 하시던데 네. 원래 좀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이런 힙한 그런 아니 막 힙하거나 이랬던 건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냥 그런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한데 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어릴 때부터 좀. 그래서 아마 그런 개인 활동하는 것조차도 좀 그렇게 보시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는 반영구 시작할 때 다들 똑같이 막 하는 게 싫었어요. 똑같이 뭐 되게 예쁘장하고 차분하고 막 이런 분들만 한다. 뭐 샵도 막 엄청 깨끗하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물론 샵이 깨끗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싫어서 처음에는 타투샵처럼 열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동네에서는 안 먹힐 것 같아서 안 했고 근데 대신에 이제 저를 이제 알릴 수 있는 그런 뭐 SNS 이런 데는 뭐 눈썹 한다고 눈썹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제 개인 활동도 올려요. 이 일 인스타에다가.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올리고 싶은 거 올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다가갔더니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고객님들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시술자를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처음엔 그러시다가 주변에서 자꾸 눈썹 한 개 보이니까 오신 거예요. 그런 분이. 그래서 오셔서 좀 처음부터 저를 조금 이렇게 얘는 싸가지 없을 것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나 봐요. 처음에 상담하는데 굉장히 저에게 좀 이렇게 약간 틱틱 약간 이렇게 말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평소에 저처럼 웃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했더니 고객님이 어느 순간 풀리셔서 굉장히 저한테 마음을 여시고 그분이 소개도 엄청 많이 시켜주시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저의 겉모습 때문에 조금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막상 대화하면 이렇게 처음에 상담하고 이렇게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들 그러세요. 처음에 원장님 뵀을 때 좀 세 보이는 줄 알았는데 대화 나눠보니까 굉장히 소탈하시네요.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까지 선입견이 있죠. 어쩔 수 없이. 네. 그걸 좀 빨리 깨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좀 더 동네에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고객님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앞에 사장님도 되게 친하고요. 하이카 사장님. 앞에 꽃집 사장님도 친하고요. 다 친해요. 여기 앞에 사장님은 맨날 제 오토바이 타고 오면 멋있어. 멋있으면서 맨날 그러시고. 네, 다 친해요. 그러니까 좀 저는 원래 편안한 스타일인데 먼저 보시는 분들이 선입견 가지고 쟤한테 말 걸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먼저 말을 걸어요.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스스로 생각하실 때 사장님만의 어떤 경쟁력? 저만의 경쟁력이라 하면 일단은 어르신들이 와도 저희 할머니처럼 저희 할아버지처럼 좀 친근하게 대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저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할머니 손이 자라서 할머니를 너무 잘 알거든요. 할머니들을. 그래서 연세가 많으셔도 전혀 저를 불편해하지 않고 받으실 수 있도록 좀 하는 그런 저만의 그거 좀 특화됐어요.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냥 엄마, 아빠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친근하게 다가가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막내 며느리니까 그냥 마냥 귀엽긴 한데 제가 유독 엄마, 아빠 이러면서 이제 장난도 많이 치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객님들한테도 좀 하긴 해요.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고 꿈을 꾸시는 분들한테 네. 좀 조언이나 어떤 덕담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네.
만약에 수강하시고 이제 반영고를 시작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일단은 끝까지 진심으로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졸업해도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말만 그렇게 하고 안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냥 한 3개월 배우고 졸업하면 땡,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연락이 끊긴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피해서 잘 꾸준하게,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수강생분들한테 내가 간절해야 돼요. 내가 간절해야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반영고가 되게 다들 쉽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데 저는 멘탈이 엄청 많이 깨졌었어요. 반영고 배우면서. 정말로. 근데 이제 그걸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멘탈이 깨진다는 게 네. 뭐 어떤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나올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연습을 하는데 너무 연습량도 많고 많아야지만 우리가 사람한테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고무판에다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타투를 했었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다가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내가 이걸 못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예. 어려워서 멘탈이 많이 깨져요. 지금 저한테 배우고 있는 수강생도 뭐 다른 분야는 잘하다가 또 다른 이 기계로 넘어오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밖에 답이 없다. 차분하게 그냥 매일매일 하나라도 연습을 해라 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저도 생각이 나니까 저 배울 때. 저 때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격려를 좀 많이 해주죠. 끝까지 갈 거면 끝까지 해야 하는데 그거를 못 끌어주면 중간에 100% 그만두거든요. 사람한테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배우고 나서 못 차리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못 하시는 분들.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게끔 좀 끌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과 네. 좀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도 필요한 그런 예술과 어떤 기술과 맞아요. 어떤 접목이 된 것 같거든요. 맞아요. 둘 중에 하나 자질이 필요하다면 어떤 쪽이 더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기술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요. 요즘은 기술은 기본으로 갖고 있고 보셨잖아요. 의사분들 춤추고 그렇게 릴스 찍으시는 거 보셨죠? 다들 전문적인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알릴 수는 있는데 그런 끼가 있으면 더 좋지만 만약에 소심하신 원장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을 일단 먼저 하고 나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뭐 소심하더라도 조금씩 나를 알리는 걸 조금씩 배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분들도 그렇게 추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거야? 우리도 움직여야지. 얼마나 잘 되려고. 의사분 얼마나 잘 되려고 그렇게 춤추는 건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릴스에 제가 항상 댓글 달거든요. 의사분도 이렇게 춤추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됐어. 항상 댓글 달아요. 거기 좋아요 엄청 많이 눌려요. 사장님은 그 앞으로 뭔가 확장이나 사업적인 확장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 여기서 그냥 꾸준하게 잘 유지하시면서? 네. 당분간은 그런데 지금 남편하고 생각으로는 좀 더 남편이 항상 너는 시골에 있을 애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주변에서도 자꾸 가스라이팅 자꾸 해요. 다른 친한 원장님들이 너 시골에서 뭐하냐? 이러면서 맨날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나와야 된다고 더 잘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좀 고집을 많이 피워서 여기 있는 건데 남편하고 얘기했는데 남편도 약간 시내 쪽으로 이제 나가도 되지 않을까? 나갈까? 약간 남편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직업이 굉장히 재밌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뿌듯할 때 언제세요? 약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고객님이 만족하실 때 되게 뿌듯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채널을 구독하시면 자영업 노하우를 챙길 수 있습니다.